사상 최초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합니다.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대출 거절 사태로 인해 당분간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린 이 상황에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할지 오늘 모두의 부동산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기사죠. LH농협은행. 농협은행은 5대 시중은행 중 하나입니다. 농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전격 중단한다. 11월 말까지 부동산 담보대출. 부동산 담보대출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가장 많이 받으시는 건 주택담보대출이 있죠. 집 살 때 받으시는 거, 집 살 때 LTV 몇 %, DSR 몇 % 해서 주택담보대출 받으시잖아요. 그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담보대출의 여러 가지 대출 중 하나예요. 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전격 중단하겠다.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거죠. 11월 말까지. 지금 8월이니까 8월, 9월, 10월, 11월까지 대출을 아예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상 최초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안 해주기로 결정한 건 사상 최초예요. 정부에서 15억 초과주택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금지, 이런 정책들은 한 적이 있어도 이건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고 한 적은 없어요. 아예 모든 주택담보대출을 안 해주겠다. 꽤나 충격적이죠. 우리만 놀란 게 아니고 초유일이라서 다른 은행도 깜짝 놀랐다. 자세한 내용을 볼까요? 이제 이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대출 규제를 시사하고 금융당국은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이런 얘기들이 며칠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갑자기 농협은행이 담보대출을 전격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8월 19일부로 신규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을 모두 중단하겠다. 24일부터 11월 31일까지니까 3개월 조금 넘는 거죠.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서 더 대출을 받거나 약정이 끝나서 다시 약정을 하는 모든 경우에 대출을 중단시키겠다.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대출이나 집단대출 등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종합하면. 자, 그럼 이걸 왜 하느냐? 이제 금융당국에서 압박을 하는 거죠. 연간 대출 증가율 권고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1년 동안 대출 증가가 한 5% 이내로 이루어지게 잘 한번 해봐라. 은행들한테 권고를 하는 거예요. 5%보다 많이 오르면 너네 좀 곤란해질걸? 5% 안 되게끔 너네가 잘 커버를 해봐. 근데 이미 농협은행은 상반기에 이걸 넘겨버렸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액 자체가 커지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7억짜리 주택을 내가 사는데 내 돈 3억에다가 한 대출 4억 받아가지고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9억이 됐어요? 그럼 내가 돈이 3억 있으면 6억을 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만약에 빌려준다면. 또 얼마 전에 이제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70%까지 늘리기도 했고, 대출을 또 많이 해주는 분위기다 보니까 대출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돈은 그대로 있는데 집값이 올라버렸으니까 이 집을 살려면 대출을 더 많이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사실 올라서 대출량 자체가 증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너무 연끌을 하고 싶어서 정신이 어떻게 돼서 대출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가가 미친 듯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나 부동산 담보대출 다 증가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은행은 농협은행이든 어떤 은행이든 대출이라는 거는 이 은행의 최고의 상품이에요. 최고의 실적이고, 대출을 해주기 싫어하는 은행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기 싫은 게 아니고 금융당국이 이 5%로 권고치를 맞춰놨고 이걸 넘어버리니까 압박을 하는 거죠. 정부가. 주말까지 너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 대책을 마련해. 되게 신기한 거는 은행이 집값을 올린 게 아닌데 집값을 폭등시키고 전세값을 폭등시킨 건 사실 오로지 정부 책임은 아니지만 정부가 상당히 한 몫을 했단 말이죠.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정부가 집값을 올려서 대출이 증가했는데 너네 왜 잘못했어? 은행한테. 은행 너희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서 집이 너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러 오는 건데 너네 은행 잘못이야. 너희가 대책을 마련해. 라고 하니까 뭐 어쩌겠어요. 이 5%를 맞추려면 당분간은 대출을 안 해줘야겠죠. 안 해주면은 대출 증가율이 아예 없을 거 아니에요. 농협은행이 여러분들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무주택자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부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 대책 마련이 그냥 대출 전격 중단이다. 안 해. 대출 안 해줄래 그러면. 우리 잘못도 아닌데 욕먹고 못하겠어. 그래서 11월까지 일단 대출을 중단시키고, 11월까지 안 해주면은 12월 한 달 남았으니까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라도 권고치를 맞춰보겠다. 특히나 농협이 좀 대출 증가세가 컸어요. 올해.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 농협이 특별히 좀 대출 증가세가 크다 보니까 가장 좀 파격적인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정부가 무서우니까. 농협은행이 이런 결정을
하기 한 2주 전 정도에는 이런 기사가 나왔죠. 8월 3일 기사니까 한 2주 됐습니다. 이제 가계대출 증가세가 너무 빠르다, 백약이 무효하다, 거래량이 감소했는데도 대출은 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7월 1일부로 대출을 풀어줬잖아요. LTV를 확 풀어줬잖아요. 40% 받던 사람들이 60% 받고 50% 받던 사람들이 70% 받을 수 있게끔 풀어줬잖아요, 정부에서. 이걸 풀어준 건 은행이 아니죠. 정부가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늘죠. 대출을 많이 해주는데. 정부가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대출을 많이 받아가니까 은행에 압박을 가해서 은행의 머리통을 쳐서 대출을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는. 왜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는지는 이해는 안 돼요.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정책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뭐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한 지는 오래됐죠.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다른 은행까지 이게 번질 것이냐, 농협만 이렇게 하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다른 은행까지 이게 번져갈 거냐, 다른 은행들도 대출을 뭐 중단시키고 막고 이런 행동을 할 거냐를 봐야 되는데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은행이 이미 전세 대출을 9월까지 중단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정부에서는 은행들에게 압박을 가했고 은행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일단 농협이 가장 먼저 충성 맹세를 하면서 대출 중단 카드를 꺼내드렸죠. 그럼 여기서 대출을 안 해주면, 아예 안 해주면 그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다 여기로 갈 거 아니에요. 이런 데로. 다른 은행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한, 국민, 우리, 하나은행의 대출은 더 늘겠죠? 나눠서 하던 거를 넷이 하니까. 그럼 또 누구한테 혼난다? 정부한테 혼난다. 빨리 지금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농협은행이 칼을 빼들어서 뭔가 확실하게 정부한테 어필했기 때문에 지금 금융당국과 신임금융위원장이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다들 하나씩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농협은행처럼 뭐 전면 중단 이렇게까지 하긴 어렵지만 뭔가를 할 겁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은행은 전세 대출을 9월까지 중단하겠다. 약간 소심하게 뭔가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정부한테 어필하고 있죠. 자, SC제일은행 5대 은행도 아닌데 SC제일은행도 주택대출 일부를 중단하겠다. 이거는 이제 주택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건 아니고 주택담보대출 등의 특정 상품, 일부 상품을 이제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상품이 근데 있겠죠. 약간 좀 이제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대출을 중단시킬 생각은 없는데 좀 어필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를 때리지 마세요. 거기서 이제 카카오뱅크도 대출을 제한하겠다. 다들 뭔가 이 대출 규제 움직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정부가 생각을 또 해보니까 이 5대 은행들만, 시중은행들만 1금융권만 대출 중단을 하면 사람들이 어딜 가겠어요? 이제 2금융권 가겠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멀쩡히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에서 대출이자 3%, 4%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2금융권을 가게 되면 이게 7%, 8%, 10% 이상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왜 대출을 3, 4% 받을 수 있게 돼 있던 거를 막아서 우리 가계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냐, 이런 욕을 먹을 게 뻔해요.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느냐, 이거 2금융권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1금융권 막으면 2금융권도 이게 대출 풍선 효과가 있을 텐데 2금융권 또 대출을 못 받게 막아야 2금융권들만 좋은 일 시켜주는 그런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금융위원장 후보께서 2금융권도 DSR 느슨한지 살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2금융권은 1금융권만큼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나 마나 이제 2금융권의 대출 액수가 많이 증가할 거예요. 2금융권은 1금융권만큼 정부 눈치를 많이 보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3, 4%의 대출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한 7%, 9%, 10%의 이유를 물고 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겠죠. 일단 저축은행, 여긴 2금융권이죠. 저축은행도 대출을 잠글 듯 이란 기사가 있네요. 내용을 보면 제2금융권인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일부 등에도 가계대출에 제돈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금융권의 농협 단위조합과 농협은 또 지역농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은행은 제1금융권이고 이 지역농협들, 지역마다 있는 농협들은 또 2금융권입니다. 달라요. 지역농협과 저축은행의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서 이런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약속한 연간 가계 대출 목표치를 어떻게 준수할지 계획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은 자기들이 올려놓고 은행한테 이거 어떻게 해결하라고 압박을 하는 거죠. 은행은 어쩔 수 없습니다. 대출을 안 해주는 수밖에 방법이 없죠. LTV는 왜 늘려줘서 이런 사태가 올 게 뻔한데 참 왜 그렇게 정책을 생각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는 의문이긴 해요. 2금융권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1금융권들이야 정부 말에 벌벌 떨지만 2금융권은 그 정도는 아니라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농협만 부동산 대출을 전면 금지한 거예요. 아직은 농협은행 이외에는
전면적으로 담보대출을 다 중단시키고 그런 은행은 아직은 없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앞으로 농협은행의 이 방식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금융위원장께서 금융당국이 계속 압박을 가하면 지금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세대출만 살짝 막겠다. SC제일은행은 어떤 일부 상품 정도만 우리가 제한하겠다라고 하지만 야 그걸로는 안 돼 라고 금융당국이 압박을 가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도 농협처럼 솔선수범해서 농협을 본받아서 우리도 전면 금지를 때리겠습니다 라고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정부 정책 방향이 그쪽이니까 금융당국의 목표가 대출을 막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농협은행이 이렇게 칭찬받으면 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그 어떤 은행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받으려면 이금융권으로 가서 이자 한 9% 10% 내고 받아야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출 못 받죠. 어떻게 10% 내고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대출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는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주죠? 집값에는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주죠. 집값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이 집값이라는 게 오로지 이 대출 규제에 의해서만 움직이진 않지만 어쨌든 대출을 아예 못 받는다는 거는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집값을 일시적이지만 잠깐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되긴 해요. 이 정책이 뭐 옳다 그르다 이게 말고요. 어쨌든 이게 전방위적으로 확산된다고 하면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집값을 잠시 방어할 수 있겠죠. 아마 그런 목적이 제일 클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그 방법은 참 아쉽다. 지금 집값이 폭등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할 생각은 아직은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어떻게든 대출 규제를 뭐 해서라도 집값을 잡는 모습을 보여야 하니까.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됐을 때 얘기예요.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의외로 또 안 되면 별일 없을 수도 있어요. 뭐 농협에서 대출 안 해주면 우리은행 가서 하면 되고 뭐 하나은행 가서 하면 되니까 별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긴 합니다. 이게 완전 확산이 돼서 어떤 은행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잘 안 해준다거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했던 실수요자는 집을 못 사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첫 집을 장만하려고 한다라고 하시면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게 뭐 집값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걸 떠나서 내가 만약에 지금 8월달에 계약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5억짜리 주택을 계약금 5천만 원 주고 나머지 4억 5천 잔금은 요 중에서 대출을 한 반 정도 받아서 대출 한 2억 5천에 내 돈 한 2억 정도 써서 잔금을 치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잔금일은 딱 뭐 10월로 맞춰놨는데 10월 달에 대출 받아야지. 근데 갑자기 9월쯤에 우리은행도 하나은행도 모든 은행이 다 주택담보대출 안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2억 5천을 빌릴 수가 없죠. 어디로 가야 돼요? 제2금융권으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나는 2억 5천을 빌리면서 한 이율을 한 3% 생각했는데 9%가 됐네. 내가 내야 되는 이자가 갑자기 3배로 증가하는 거죠. 이건 매우 추천드리지 않거든요. 아니면 최악의 상황에서 대출을 아예 못 받아요. 대출을 아예 못 받게 되면 잔금을 낼 수가 없죠. 큰일 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서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고 이거보다도 내가 잔금을 못 내거나 9%짜리 10%짜리 대출을 받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한다. 그러면 조금 신중하게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안 받아도 뭐 일가 친척이나 부모님이나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올 수 있느냐,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느냐를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가능할 때 계약을 하시기 바래요. 주택담보 그것도 문제인데 위험성도 문제인데 집값 자체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대출이 많이 안 된다는 건 다른 사람들은 나는 집을 샀어도 나는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무리해서 집을 샀는데 다른 사람들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하던 사람들은 상당수가 다음에 사야겠다. 지금은 좀 아닌가 보다. 대출이 안 되면 어떡하지? 무서워서 집을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겠죠. 물론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했다가 또 내년 초가 되면 다시 할당량이 채워지고 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한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내가 집을 산 직후에 집값이 떨어졌다가 오르는 것보다는 떨어진 다음에 집값이 오르기 전에 이때 사는 게 낫지. 지금 괜히 사서 집값을 떨어뜨릴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이왕이면은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건 지금 만류합니다. 이것도 근데 이 주택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가장 많이 받아서 주택을 구매하는 가격대가 6억 이하죠. 얘네들은 거의 뭐 70%까지 나오니까 대출이.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택들은 당분간 좀 가격이 일단 올라가긴 어려울 거예요. 일단 비규제 지역 같은 곳들. 뭐 이제 수도권에는 비규제 지역이 거의 없지만 지방 쪽엔 많이 있잖아요. 투기가을 지구도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닌 비규제 지역들은 대출 LTV 한도가 굉장히 높아요. DSR 규제도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들은 원래 대출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 굉장히 타격이 크겠죠.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 일시적으로. 주택 이외에도 뭐 지식산업센터나 상가투자 같은 걸 하시는 분들께도 지금은 좀 멈추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당분간은. 이 사태가 좀 지나가고 나면 그때 한번 해보자. 반대로 별 상관없는 곳들은 뭐냐면은, 일단 15억 초과하는 주택들은 이미 대출이 아예 안 됩니다.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대출이 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대출이 되면 좋은 거고, 이미 지금 안 되는데 또 대출이 안 된다고? 어차피 안 되는데 뭐 지금 다시 안 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15억 초과하는 주택들은 거의 상관이 없을 거예요. 지금 사실 이 대출 제한 사태를 빼놓고 보면 모든 상황에 유동성이나 공급이나 전세가 폭등이나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주택 가격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5억 초과하는 주택을 원래 매수하려고 고민하셨던 분들은 과감하게 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상관이 없다고요. 부자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피해보는 게 전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서민계층, 그러니까 5억짜리 주택, 6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집값이 좀 일시적으로 떨어질 겁니다. 이번 사태는 6억 이하의 집을 가지고 있는 1주택 서민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거예요. 20억, 30억짜리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오히려 오를 겁니다, 아마. 이번 사태도 양극화에 어느 정도 일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5억이 안 되는 주택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들어가 살려고 하는 실수요자는 당분간은 미루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갭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대출 말고 세입자를 껴서, 전세를 껴서 갭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잠깐 대기를 하셨다가요, 이 집값이 살짝 이제 하락을 하는 곳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렴한 곳들, 이런 곳들은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좀 저렴한 곳들은, 대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곳들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이 대출 규제가 11월까지 이어진다면 11월까지는 좀 하락할 수 있겠죠. 갭 투자야 뭐 내가 대출받아 사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집값이 약간 조정받고 나면 그때 갭 투자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갭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일 수 있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내가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좀 슬픈 상황이지만, 갭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집을 지금보다 약간 좀 더 싸게 매수할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15억 초과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 실수요자는 아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취해야 될 행동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이 지금 농협에서 시작한 이 대출 제한 움직임이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이게 뭐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안 되면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는지, 다른 은행들이 어떤 내용을 발표를 하는지를 잘 보셔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얘기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확산이 안 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현실적으로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는지를 잘 보고, 그렇게 된다면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시면 된다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시겠죠? 헷갈리시는 분은 없죠? 마치겠습니다.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